자, 경제 지문 첫 번째 지문부터 볼 텐데, 일단은 이 경제 지문이 뭐가 제일 중요하냐면은 이 접근하는 방식 자체가 되게 중요한데, 그러니까 이제 경제 지문을 아무런 원칙이나 기준 없이 그냥 많이 풀면 되는 거냐? 그건 아니야. 그러니까 선생님이 지금 교재를 어떤 식으로 편제를 해놨는지 한번 확인해 볼까? 목차를 보면은 기준이 있잖아요, 기준이. 그 지문을 24개 지문을 이렇게 편집을 한 기준이 있어, 기준이. 기준이 뭐야? 한번 찾아봐. 목차를 딱 보고 기준이 뭐야, 기준? 그 경제 지문을 나누는 기준이 있었어, 기준이. 목표랑. 그치. 그러니까 그게 기준이 문제 유형이야, 문제 유형. 그러니까 문제 유형상 선생님 왼쪽에다가 한번 써볼게. 선생님 지금 정리해 놓은 게 뭐냐면 유형별로 지금 정리를 딱 해놓은 거예요. 유형별로. 그러니까 경제 지문에 문제 유형이 있단 말이야. 문제 유형이. 그러니까 얼른 떠오르는 게 경제 문제 그러면은 뭐가 제일 먼저 떠올라? 그래프가 떠오르잖아. 그치? 근데 그래프나 도표가 안 나오는 지문도 있어. 그러니까 이제 목차를 딱 보시면은 첫 번째 뭐라고 나왔어? 1번이 뭐야? 목차 1번. 1번이요? 아니 그러니까 그 1번 지문 앞에 시작하기 전에 앞에다가 내가 뭐 하나 붙여놓지 않았어? 아니 이게 안 붙였어요. 아 그래? 도표용만 도표용만 나와 있었어? 앞쪽으로 썼어? 네. 아 그래 이렇게 알았어. 이제 이거는 단순형이라는 게 단순형. 그러니까 단순하게 도표도 없고 그래프도 없는 유형이잖아. 도표도 없고 그래프도 없는 유형. 이 단순한 유형이 있어. 단순하게 나오는 거. 줄글만 있다 이거지. 두 번째는 이제 도표가 나오는 게 있어. 도표형. 그러니까 그 박스로 가로 몇 줄, 세로 몇 줄 해가지고 이렇게 나오는 거 있잖아. 그러니까 가로 그러니까 몇 줄, 몇 칸 이런 식으로 나오는 거 있지. 그 도표형. 세 번째는 그래프형이 있어요. 그래프형. 그리고 마지막 네 번째는 그래프하고 도표가 결합된다 했지. 아니면 그래프 두 개가 나온다 했지. 복합. 그렇지. 복합 그래프형 이렇게 이제 나왔습니다. 그렇지. 복합 그래프형. 자, 이런 식으로 네 가지 유형으로 선생님이 나눠가지고 많으면은 이제 뭐 8개 지문부터 해가지고 적으면은 이제 5개 뭐 이런 정도로 해가지고 다 정리를 해놨어. 전체 24개 유형별로 24개 지문을 교재에다가 실어놓은 거거든. 오늘 이 시간은 뭐 할지 알아? 첫 번째 단순형으로 해가지고 도표도 없고 그래프도 없는데 풀다 보면 어려워? 왜 어려워? 경제 내용이 나오니까. 네. 앞부분은 쉬웠어? 어려웠어? 쉬웠잖아, 그치? 앞부분은 쉬웠지. 근데 5번 지문부터 약간 좀 어려워졌잖아. 길어지고, 그치? 앞부분은 쉽게, 선생님이 일부러 난이도 조절을 했는데 쉬운 거부터 해가지고 근데 뒤로 갈수록 어려운 이런 난이도를 기준으로 해가지고 또 그 안에서도 유형별 안에서도 앞쪽은 좀 쉬운 거, 뒤쪽은 어려운 거 이렇게 이제 배치했다는 것도 알아두시면은 문제 풀 때 도움이 될 거야. 알겠지? 자, 그러면 이런 정도 알아두시고 첫 번째 지문 한번 들어가 볼게. 첫 번째 지문. 자, 1문단 가시면은 첫 번째 지문 1문단 가시면은 지문으로 들어가는 거야. 1번 지문. 네. 1번 지문. 자, 완전 경쟁 시장은 이라고 시작하는 거 있지? 이렇게 완전 경쟁 시장은 이라고 시작하면은 둘 중에 하나야. 화제가 완전 경쟁 시장으로 진짜 시작할 수도 있고 아니면은 완전 경쟁 시장 설명해 놓고 뒤에 가서 엉뚱한 딴 얘기 할 수도 있어. 이 지문은 어떤 구조야? 그 완전 경제 시장 얘기하다가 딴 얘기로 넘어가지, 그치? 무슨 시장으로? 그 가격 독점 시장. 그래서 이제 화제가 이 독점 시장 내에서 가격이 결정되는 방식 4글자로 나와 있어. 무슨 차별? 가격차별. 그렇지. 자, 그래서 이 글 1문단에서 세 번째 줄 보면은 끝에 무슨 시장? 독점 시장. 색깔 딱 해놓고 독점 시장. 이 지문은 화제가 독점 시장에서의 가격을 결정하는 방식이 화제가 되겠어요. 그래서 독점 시장은 내가 생략할게.
가격 차별이라고 하는 개념 자체가 전제가 되어 있는 게 시장이 무슨 시장? 독점 시장이라는 게 전제가 되어 있거든. 독점 시장이라는 게, 그치? 그래서 독점 시장 강조하기 위해서 바로 안에 독점이라고 한 번 더 써볼게. 독점이라고 한 번 더 써볼게. 자, 가격차별에 대한 이야기인데, 자, 1문단에서 가격차별, 기억 있지? 기억의 가격차별에다가 색깔을 딱 껴볼게. 기억의 가격차별. 이거 전체 화제라고 이제 볼 수 있겠지. 이 지문 쉬워, 어려워? 엄청 쉬워. 니네가 경제 그러면 너무 어렵게만 얘기니까 일부러 쉬운 지문을 맨 첫 번째다 배치한 거야. 그래서 이 가격차별 그러면은 몇 가지가 있어? 세 가지가 있어, 세 가지. 그치? 각 문단별로 첫 번째 줄에 다 명칭이 나와 있지, 그치? 비교상. 하나씩 형광펜으로 색깔을 다 해볼 거야. 아주 쉬운 지문이야. 자, 첫 번째. 그러니까 일단 가격차별 뜻이 뭐더라? 가격차별 뜻이. 모든 소비자들에게 동일한 가격으로 제공하는 거야? 아니면은 서로 다른 가격으로 제공하는 그렇지. 공급하는 사람이 한 사람이야, 여러 사람이야? 공급하는 사람이 한 사람이야. 그래서 독점 시장인 건데, 공급자가 하나야, 한 개야. 그래서 그 하나의 공급자가 이 시장을 독점을 하고 있기 때문에 공급하는 사람이 한 명이니까 공급하는 양도 정해져 있겠어? 아니면 울퉁불퉁 이렇게 들쑥날쑥하겠어? 그렇지. 자기 마음이야. 자기 마음. 그래서 이랬다가 저랬다가 한단 말이야. 그래서 가격을 지 마음대로 서로 다른 소비자에게 서로 다른 가격을 제시를 하는 방식. 그게 이제 가격차별이야. 그치? 자, 그러면 1번이 이 문단 첫 문장이 뭐라고 나왔지? 형광펜으로 색깔을 딱 해봐. 몇 급? 1급 가격차별. 비교상 첫 번째 1급. 자, 두 번째 보시면은 2급 가격차별이라고 나와있지? 3문단 첫 줄에 2급 가격차별. 그리고 이제 4문단으로 내려가면은 3급 가격차별. 이렇게 이제 세 가지가 나와 있는 거야. 그치? 1급부터 3급까지. 자, 그래서 이제 이 문단 두 번째 줄 내려가면은 끝에 소비자 각각에게 최대 가격 이 말이 나와 있어. 보이니? 소비자 각각에게 최대 가격이라는 표현 나와 있어. 색깔 해봐. 소비자 각각에게 최대 가격. 이게 이제 1급 가격 차별이야. 이게 이제 무슨 말이냐면은 이 소비자들이 나는 이 CD, 스게의 음악이 담겨있는 CD를 한 장 살 때 나는 10,000원 정도면은 살 뜻이 있어. 이런 사람이 있고, 아니야, 나는 20,000원까지 오른다고 해도 살 의향이 있어. 이런 사람이 있을 수 있잖아. 그치? 이런 걸 보고 뭐라고 하냐면 지불용의 금액이라고 합니다. 자, 이거 한번 써볼게. 지불용의 금액, 줄여서 지불용액이라고 한번 써볼게.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나는 이 물건 값을 이런 정도에서는 소비할 의향이 있다, 뜻이 있다, 이런 의미가 되는 거거든. 그러니까 내가 그럴 뜻이 있다, 지불할 뜻이 있는 그 금액을 말하는 거야. 이게 A라는 사람, B라는 사람, C라는 사람이 얼마 정도가 최대치의 지불용의 금액인지를 공급자 입장에서 다 알고 있는 거야. 그럼 니네가 독점 시장의 오너라면은, CEO라면은 어떤 식으로 가격을 결정하겠어? 높게. 각자 최대 지불 용의 금액을 아니까 그 아는 각자의 최대 금액을 가격으로 제시하겠지. 맞니? 그거야, 그거. 그게 바로 1급 가격 차별 정책이야. 알겠지? 1급 가격 차별이라는 거야. 2급 가격 차별은, 자, 3문단 가볼게, 이제. 3문단 첫 줄에 몇 가지 대안 보이지? 색깔. 몇 가지 대안. 몇 가지 대안이 있고, 그 대안 가운데서 소비자라고 하여금 어떻게 하라는 얘기야? 선택하게 하라는 거야. 다음 줄, 한 줄 더 내려가면은 몇 가지 대안 가운데 하나를 선택한다. 이게 2급 가격차별의 뜻이야. 그치? 그러니까 예를 들면은 뭐 이런 거 생각해 볼 수 있지. 예를 들면은 묶음 판매, 가능해 불가능해. 예를 들어서 묶음 판매 같은 거. 예를 들면은 묶어서 파는 거지. 묶음 판매. 그러니까 마트 같은 데 가면은, 대형 마트 가면은 과자 같은 거 3개에 한 묶음으로 막 싸게 파는 거 있잖아. 네. 그치? 하나 살 때는 1,000원인데 3개를 묶어서 사면은 뭐 2,000원. 이렇게. 근데 3개 2,000원짜리인데 하나씩 사면은 3,000원이 드는 거.
본 적 있지? 그 묶음 판매 있잖아. 묶어가지고 못 되게 하는 거잖아, 그렇지? 그래서 이제 묶음 판매 같은 게 바로 2급 가격 차별에 해당하는 거야. 몇 가지 대안이라고 하는 게 여기 나온 대로 하면은 예를 들면은 3문단 밑에서 두 번째 줄 봐봐. 예를 들면 대량 구매할 때 소량 구매할 때보다 가격을 높여 낮춰 깎아주는 거지. 그게 이제 예를 들면 뭐가 있는 거야? 묶음 판매 같은 게 있는 거지. 또 예를 들어서 이런 거 어때? 2 플러스 1 이런 거 있잖아. 네. 두 개를 사시면 하나를 더 드려요. 이런 거 있잖아. 근데 하나를 사면은 정가대로 받고 두 개를 사면은 두 개 값으로 세 개를 주는 거 있잖아. 그런 게 바로 이런 거야. 너 내가 이렇게 두 개 사면 하나를 더 줘서 세 개를 두 개 값에 팔 텐데 그럼 너 그냥 낱개로 하나 살 거야? 아니면 두 개 값으로 세 개 살 거야? 이렇게 선택의 가치를 주는 거야. 알겠지? 그러면 니네 같으면 어떻게 사겠어? 어떻게 사겠어? 당연히 에이 뭐 어차피 나중에 또 살 텐데 이러면서 더 살 텐데 기왕에 사는 거 한꺼번에 많이 사지 이렇게 된다고. 알겠지? 그런 식으로 유도를 하는 거지. 이해됐지? 대량 구매를 유도를 하는 거야. 3급 가격 차별 간다. 이제 세 번째 4문단 가면은 첫 줄에 3급 가격 차별 있지? 색깔 해주시고 두 개 이상의 그룹 보이지? 두 개 이상의 그룹 이제 색깔 딱 해볼게. 두 개 이상의 그룹 색깔. 소비자들의 특징이라고 하는 게 여러 가지가 있잖아. 근데 예를 들면은 선생님이 한번 예를 들어볼게. 시장 분할이라는 말도 나와 있는데 예를 들면은 그래프를 한번 그려볼 텐데 칠판 봐봐. 이렇게 두 개의 그래프가 있어. 뭐냐면 여기는 자 슬립 팬클럽 회원이야. 슬립 팬클럽 회원이야. 알겠지? 그 아래는 뭐냐면 그냥 일반 회원이야. 봐봐. 그러면 CD를 살 때 CD 가격을 음악 CD 가격을 이렇게 할 거거든. 이게 수요곡선이야. 수요곡선 이렇게 되고 그다음에 이렇게 되는 거거든. 무슨 말이냐면은 이렇게 독점하는 사람이 공급하는 양을 딱 정해놓고 그 다음에 가격을 결정하는 건데 자 가격이 여기에서 이제 딱 결정이 되는 거야. 자 칠판 잘 보면서 생각하면서 봐야 돼. 여기에서 이제 가격이 결정되는 거야. 자, 무슨 말이냐면은 세로 축이 가격이야. 가격. 이런 거 이제 P라고 하는 가격이야. 가격 알겠지? 그럼 가로 축은 뭐냐면은 양이야. 공급량, 수요량 알겠지? 그래서 이거를 보통 뭐라고 그래? Q라고 그래. 그래서 이제 봐봐. 예를 들면은 원래는 자 흰색 분필로 한번 나타내 볼게. 원래는 이만큼. 자 원래는 이만큼. 자 가격이 말이야. 가격이 이게 예를 들어서 P1이라고 해봐. P1이라고. 여기가 P1이야. 똑같이 P1이라고 한번 체크해봐. 이제 가격을 어떻게 할 거냐면은 이렇게 이만큼 가격을 이렇게 조정을 할 거거든. 근데 니네가 한번 생각을 해봐. 이만큼 가격이 떨어질 때 있잖아. 이만큼 가격이 떨어질 때 슬립 팬클럽 회원들은 자 CD를 이렇게 사는 양을 자 늘려요, 줄여요? 떨어지면은 별로 차이가 없어. 근데 얘네들은 가격을 낮추면 어때? 가격을 낮추면은 사는 양을 지금 수요량을 얘기하는 거야. 소비량을 늘려주려 이렇게 늘리게 되는 거야. 이해되냐? 이만큼 이 가격일 때 이만큼 사던 아이들이 가격을 이렇게 낮추니까 소비량을 엄청 늘리는 거야. 이해되지? 근데 슬기 팬클럽 회원들은 어때? 가격이 이렇게 똑같이 떨어져도 소비량이 크게 이렇게 늘거나 이렇게 하진 않아.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얘네들은 충성도가 높은 거야. 지금 내가 가격을 낮춰가지고 헷갈릴 수 있는데 거꾸로 생각해봐. 그럼 이제 노란색으로 한번 가격이 오른 상태를 생각해봐. 그럼 이 가격일 때 거꾸로 이렇게 오른다고 생각해봐. 이렇게 오른다고 생각해봐. 그러면은 이만큼 사던 거에서 가격이 이렇게 올라버리니까 일반 회원들은 소비량이 크게 늘어나 줄어들어? 크게 줄어들어 버리지. 이만큼. 그치? 근데 슬기 팬클럽 회원들은 어때? 이만큼 올라도 차이가 없어. 크게 떨어지지 않는단 말이야. 이해되지? 이게 뭐냐면 그렇기 때문에 따라서
니네가 독점적으로 CD를, 슬기 CD를 공급한 사람이라고 생각해봐. CEO야. 그럼 가격을 어떻게 책정하겠어? 누구한테 더 할인을 주겠어? 그치, 팬클럽 회원들한테 더 싸게 공급을 하게 되는 거지. 다시 팬클럽 회원이냐 아니면 일반인들이냐에 따라서 가격 정책을 달리 하는 거야. 그룹을 나누는 거지. 그룹 1번 팬클럽 회원, 그룹 2번 일반 회원. 알겠지? 여기는 가격을 높게 낮게 책정해주고, 여기는 가격을 높게 책정해준단 말이야. 무슨 말인지 알겠지? 예를 들면 이런 거야. 3급 가격 차별이라고 하는 게 그런 거다. 이해됐지? 이게 이제 핵심 내용이었어. 자, 그러면은 드디어 우리가 왼쪽에다가 준비해 놓은 장치로, 그치? 우리가 미리 준비해 놓은 장치로 지금까지 본 내용을 표로 한번 간단하게 살펴보도록 할게. 자, 쓱 이동해서, 자, 보이냐? 이런 정도 보시면은 선생님이 또 등장할 거야. 자, 방금 봤듯이 이 독점 기업의 가격 차별이라고 하는 거를 비교상 1, 2, 3급 각각 나눠가지고 정리를 하는 것이고, 밑으로 가보시면은 방금 우리 필기했던 거 있잖아. 1급은 뭐였지? 최대 가격이었고, 그치? 왜? 각자가 얼마 정도의 살 의향이 있는지가 다 결정되어 있는 거야. 그걸 독점 기업의 운영자는 다 알고 있어. 그러니까 A, B, C 각각 소비자들에게 제일 비싼 값으로 다 매겨가지고 파는 거죠. 그 다음에 또 2급은 뭐였지? 몇 가지 대안 중에서 선택하는 건데, 대량 구매를 유도해, 소량 구매를 유도해, 대량 구매를 유도하는 거였지. 3급은 뭐였어? 2개 이상의 그룹으로 나눠가지고 충성도가 높은 그룹에, 혹은 지불 능력이 있는 그룹에 더 낮은 가격을 좀 더 매겨가지고 충성도에 보답한다든지, 뭐 이런 식의 방법이 이제 3급 가격 차별에 속한다고 생각하면 돼. 알겠지? 자, 이렇게 보시고, 그럼 다시 앞으로 돌아오겠습니다. 자, 어지러울 수 있는데, 오케이. 이게 이제 지문의 내용이었어요. 이제 문제로 들어갈 거야. 문제 봐봐. 첫 번째, 1번 문제 보시면은 특별히 어렵진 않았을 것 같아. 2번 선지 보게 되면 독점 시장에서 동일한 상품은 경우에 따라 다른 가격으로 판매되기도 한다. 이게 이제 보여야 되잖아. 근거가 되는 거는 어디 있어요? 1문단에 바로 나와 있지. 맞니? 1문단 기역의 바로 앞부분에 보면은, 그러니까 기역이 들어있는 문장 안에 보면은 정확하게 나와 있지. 그치. 그래서 이게 이 1번 문제 풀이는 뭐하고 관련된 거야? 화제. 니네가 화제만 정확하게 체크를 해두고 이해를 했다면 바로 보일 수 있는 거지. 이해됐죠? 화제와 관련된 1번 문제였어요. 자, 2번. 자, 2번은 비교쌍과 관련된 거라고 봐야 되겠지. 맞니? 자, 칠판 봐봐. 비교쌍은, 자, 이게 2번과 관련된 문제 풀이 핵심인데, 1급, 2급, 3급 공통점에 관련된 얘기야. 공통점. 내가 지금부터 찾으라는 걸 찾아봐. 아까 내가 밑줄을 그어놨는데, 소비자 각각이라는 표현 있잖아. 2문단에. 3문단 가면은 소비자 스스로라는 표현이 나와요. 소비자 스스로라는 표현이 나와요. 그리고 이제 다시 4문단 가시면은 첫 번째 줄에 소비자의 특징에 따라 이런 표현이 나와요. 소비자의 특징에 따라. 그러니까 이 각각의 소비자 각각, 소비자 스스로, 소비자 특징이라고 하는 게 공통적으로 이제 물려 있는 거야. 그러니까 같은 방식으로 다른 방식으로, 서로 다른 방식으로야. 그러니까 팔려고 하는 상대, 소비자들의 특성에 따라서 맞춰주는 맞춤식의 이 판매 방식, 공급 방식이라고 봐야 되는 거죠. 이해돼요? 자, 그래서 정답은 2번이 되겠죠. 소비자의 특징 및 심리가 다르다. 근거가 되는 거는 여기가 되겠어요. 알겠죠? 오케이. 자, 3번 갑니다. 3번은 일단은, 자, 다시 갔다가 돌아와 볼까? 3번? 자, 칠판 보시고 이제 선생님 다시 한번 보여줄 테니까 너는 이제 문제를 보는 거야. 지문을 봐. 자, 보기 한번 봐볼게. 보기 한번 띄워볼 테니까, 보기 보시면은 아주 간단하게 나와 있지만 좀 살펴볼 가치가 좀 있어요. 자, 보기 한번 봐볼게. 보기. 자, 보기 보고 있냐? 네. 오케이. 자, 보기를 딱 보시면은 이렇게 나와 있어요. 내가 이제 수정을 해볼 테니까, 아니, 표시를 해볼 테니까 여러분도 거기다가 한번 필기를 해봐.
예를 들어서 이제 보기에 3번 문제 보기에 보면은 이렇게 나와 있는데 보기를 보면은 일단 갑을 병이 있잖아. 네. 그렇지? 그러면 이제 봐봐. 띠 보시고 어쩌고저쩌고 쭉 있어요. 근데 갑이 뭐라고 있냐면은 이렇게 뭐라고 그랬어? 많이 사면 할인을 해준대. 아까 우리 봤던 것 중에 뭐하고 비슷한 거야? 묶음 판매 같은 느낌이 딱 나야 돼. 2+1 그치? 네. 2+1 같은 게 나와야 돼. 그래서 갑이라고 하는 녀석은 몇 급? 2급이 되겠죠. 갑은 2급이야. 그러면 을은 몇 급일까요? 1급이요. 그치. 3,000원이라고 하는 게 음료수 가격의 10배야. 거기에다가 이것보다 비싸게 팔 때는 아무도 안 샀대. 그 말은 무슨 말이야? 제일 비싼 값이라는 얘기잖아. 그 몇 급? 1급이 되겠지, 1급이. 자, 이제 마지막 병으로 내려가면은 병은 뭐야? 당연히 3급이 되겠죠. 왜냐하면 지불 능력이 있는 어른들. 자, 이게 뭐야? 그룹 A라고 한다면은 지불 능력이 없는 낮은 학생들은 그룹 B 정도가 되겠지. 그룹을 나누는 방식이잖아, 그렇지? 이건 몇 급? 3급이 되겠죠. 그래서 정답은 바로 몇 번이 되는 거야? 3번이 되는 거죠. 자, 1번은 몇 급이야? 1번은 2급이 되겠죠. 2급. 그렇지. 1번은 2급이야, 2급. 1번은 2급. 자, 2번은 몇 급일까요? 그러면 2번은? 1급. 그렇지, 1급이죠. 2번은 1급. 자, 4번은 변화가 없겠고 그랬는데 변화가 있겠고. 그쵸. 5번은 갑의 전략이 아니라 뭐야? 5번은? 이거는 우리가 그렇지, 잘했어. 우리 전략이겠죠. 우리 가장 비싸게 파니까 가장 많은 이익을 얻게 되는 거지. 그렇지. 오케이. 자,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되겠고요. 다시 앞으로 돌아옵시다. 이제 두 번째 지문으로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지문. 자, 화제 먼저 정리해보고 숫자 넘겨서. 이건 어렵지 않지, 그치? 네. 두 번째도 역시 마찬가지야. 어려운 게 없어요. 그냥 쭉 따라가시면 되는 건데, 1문단 보니까 키워드가 뭐라는 거 알 수 있지? 보험이라는 게 보일 거야. 1문단에 두 번째 문장 지나서 세 번째 문장 가면은 보험 상품이라는 말 나왔지. 그럼 이제 이것도 마찬가지. 두 가지 방식이야. 뭐냐면 보험 상품에 관한 이야기로 끝까지 갈 수도 있고 아니면 보험 상품 말고 딴 걸로 셀 수도 있어. 이건 어떤 경우야? 보험 상품. 보험 상품은 이제 민간 기업에서 파는 거니까 사회보험으로 전환하는 방식이야. 사회보험으로 전환하는 거라고. 그러니까 민간 기업에서 파는 것 말고 사회적으로 보장해주는 보험을 얘기하는 거야. 그치? 자, 그래서 어디까지 내려가야 돼? 이 문단 마지막 문장이 바로 앞에 보면은 그치? 사회보험이 나옵니다. 그 제도가 사회보험이다라고 나와 있어요. 사회보험. 자, 1번 화제. 그러면은 사회보험이라고 쓸 수 있겠고요. 사회보험. 사회보험의 가장 큰 특징이 뭐예요? 사회보험의 가장 큰 특징이 강제성이야, 자율성이야? 강제성이야, 강제성. 근데 건강보험 있잖아. 연금, 국민연금, 또 뭐 산업재해보험 이런 거 전부 다 뭐야? 강제적으로, 의무적으로 가입을 해야 돼. 임의로 탈퇴할 수 있어, 없어? 없어. 무조건 가입해야 되고 자동 가입되는 거고 내야 되고 이래. 그래서 거기 나와 있는 거 있잖아. 강제적이다, 의무적이다. 이 문단 마지막 문장에 의무적 색깔 택해봐. 의무적. 사실은 이제 바로 앞 문장에 강제라는 말이 나와 있어. 그 다음에 또 하나는 강제적이다, 공익적이다. 이게 전체 지문 가운데서 사회보험의 두 가지 특징으로 나와 있는데, 자, 이 문단으로 한번 가볼게. 이 문단. 지나서 이제 3문단이구나. 3문단 비교사항 한번 찾아볼 거야. 근데 이제 이 사회보험이 예를 들면은 내 의사와 무관하게 무조건 가입해야 한다고 한다면은 인간은 본래 자유를 추구하는 존재이기 때문에 마음에 들어 안 들어? 안 들 수가 있거든. 그래서 내가 왜 꼭 내야 되지? 이런 사람들이 나오게 되겠지. 그치? 그럼 이제 반발을 하는 거야. 문제를 제기하는 거지. 3문단 첫 줄. 문제 제기 색깔 딱 해봐. 문제 제기. 비교사항 1번이, 그러니까 비교사항은 문제를 제기한 것에 대한 정당화라고 보면 되는 건데, 문제 제기하는 게, 야, 나 강제적인 거 너무 마음에 안 드는데, 그래서 두 번째 줄 봐봐. 3문단 두 번째 줄. 자, 보면 뭐라고 나니? 자신이 상대적으로 보험료를 많이 낸다라고 주장하는 사람이 있어요. 자, 그래서 색깔 해봐. 자신이 상대적으로 보험료를 많이 낸다 색깔. 자, 그래서
보험료가 나한테는 지나치게 많다, 과다하다라는 문제제기가 있는 거야. 쉽게 말하면 그러니까 누구 입장에서 보험료가 과다하다는 얘기야. 누구 입장에서? 잘 사는 사람, 못 사는 사람? 잘 사는 사람. 저소득자, 고소득자? 고소득자 입장에서 보험료가 과다하다는 주장이 나올 수 있지. 근데 그거 아니야? 수입이 많으면 많이 내고 수입이 적으면 덜 내. 알아? 그런 거야. 알겠지? 그러니까 이제 예를 들어서 봐봐. 예를 들어서 내가 작년까지는 전세를 살았단 말이야. 근데 작년에 일이 잘 풀려서 수입이 크게 늘었어. 그래서 올해 들어서 새 집을 장만한 거야. 그러면은 건강보험료 오를까 안 오를까? 당장에 올라. 귀신같이 알아가지고 올려버려. 무슨 말인지 알겠지? 자, 또 이런 것도 있어. 내가 차가 없이 뚜벅이로 살았단 말이야. 근데 멋진 스포츠카를 샀어. 그것도 외제차야. 그러면은 그 차를 산 그 다음 달부터 바로 건강보험이 올라갈까 안 올라갈까? 올라가요. 몰랐지? 그렇게 돼. 재산의 변화가 있다거나 이렇게 되면 재빨리 그걸 캐치를 해. 국가에서. 국가가 그렇게 호락호락한 데가 아니야. 국가에서 왜 그렇게 출산 장려 정책을 펴는 줄 알아? 애가 하고 태어날 때 국가에서는 뭐라고 생각할까? 아, 내 돈줄 하나 생겨나는구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어? 저게 평생 나한테 갖다 바칠 돈이 얼마야. 막 계산하고 있는 거야. 알겠네? 그런 거야, 그런 거. 일종의 그런 느낌으로 이제 보시면 되는 거야. 그래서, 국민 개개인의 소득이 늘어나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민감하게 재빨리 캐치하는 일이 국가, 정부의 속성이야. 그래서 고소득자 입장에서는 어때? 아니, 그러니까 그 강남 부자들은 이를테면 민주당이나, 또 어딘지 정의당? 그런 데서 국회의원들이 엄청 싫어해요. 투표 절대 거기다 안 한다고. 왜? 자기한테 불리한 정책을 자꾸 펴니까. 어쨌든 자, 이 주장에 대해서 뭐라고 반론을 가했는지 3문단 마지막 문장 봐봐. 미쳐라. 3문단 마지막 문장이 뭐라고 나왔어? 이것에 대해서 반론을 하지. 나 소득이 많은데 보험료는 졸라 많이 내고 혜택은 남들이랑 똑같이 받고 이거 뭐야 부당해 이렇게 주장하는 거잖아. 많이 내고 똑같이 대우받는다. 짜증나잖아. 그 뭐라 그래? 그래서 여기서 핵심적인 표현이 자, 이 5글자로 해서 그렇지. 마지막 문장에 색깔 딱 해놔. 사회적 연대라는 명분으로 정당화하는 게 있어요. 자, 우리는 이거를 반드시 강제적으로 가입해야 된다라고 하는 강제성 있잖아. 강제성을 정당화하는 근거는 사회적 연대 측면에서 그렇게 하는 거야. 야, 네가 그렇게 많이 벌었으니까 못 살고 가난한 사람들을 위해서 네가 조금 도와줄 수 있는 거 아니야? 뭐 하는 거야? 연대, 알겠지? 이렇게 도와주는 거야. 배려해주고. 자, 그 다음 두 번째 이제 4문단 가볼게요. 4문단 첫 줄에 보험시장에 대한 국가의 부당한 개입이다라는 주장이 있어요. 자, 그래서 국가의 부당 개입 이런 반론이 있거든. 이 반론에 대해서 재반론을 하는 거야. 그 근거를 한번 찾아볼까? 아니 그 보험회사에서 민간 상품으로 보험 상품을 개발하고 팔도록 내버려두지 왜 국가에서 개입하고 지랄이야? 이런 얘기를 하는 거잖아. 반론을 봐봐. 재반론을 봐. 뭐라고 했어? 마지막 문장의 바로 앞 문장 보시면 세 글자 이렇게 나와 있어. 초성머리 한번 해볼까? 마지막 문장이 바로 앞 문장이야. 그렇지. 공익성이라는 표현 나와. 공익성. 그러니까 이제 시럽 같은 거 예를 들면은 그런 게 있잖아. 시럽은 자, 서로 한 사람이 일자리를 잃으면은 다른 사람은 멀쩡하게 직장 잘 다닐 것 같잖아? 근데 사실 그게 아니야. 한 놈 잘리면 옆에 있는 놈도 잘릴 가능성이 높아지는 거야. 그래서 실업의 상호 의존성을 한번 생각해봐라. 이런 표현이 나옵니다. 실업의 상호 의존성을 생각해봐라. 이런 거. 자, 그럼 이제 봐봐. 니네가 한번 생각해봐. 실업의 상호 의존성이 강하다는 얘기는 만약에 보험에 가입한 사람들이 실업이라는 사고가 난다는 거잖아. 예를 들어서 실업은 좋은 상황이 안 좋은 상황이야? 안 좋은 상황이고 문제 상황이잖아. 만약에
회사 입장에서 그 보험회사 입장에서 보험 그 실업 보험을 만약에 그치 실업 보험을 만약에 그 고용 보험을 민간 회사에서 이렇게 제공한다고 생각해봐 상품으로. 그러면은 니네가 보험회사라고 생각하고 실업자가 늘어야 이득이야 줄어야 이득이야? 늘어야 돼. 줄어야 이득이지. 왜냐하면 보험이라는 게 이거야. 사고가 났을 때 미래의 어떤 시점에서 사고가 났을 때 내가 보상을 해줄 테니까 평상시에 한 달에 얼마씩 나한테 줘봐 이런 얘기잖아. 보험이라는 게 그거잖아. 그치. 근데 교통사고 보험은 뭐야? 교통사고가 미래에 날지 모르니까 현재 맨날 네가 나한테 월에 얼마씩 내 이 얘기잖아. 그러면 고용보험은 무슨 말이야? 고용보험은 네가 미래 어느 시점에 실업 상태가 될지도 모르는데 네가 일자리 잃게 되는 그 미래 시점에 내가 도와줄 테니까 지금 직장 멀쩡히 다니고 있는 지금 한 달에 얼마씩 나한테 좀 줘봐 이거거든. 이해됐지? 그러면은 실업이 늘어나는 게 좋아 줄어드는 게 좋아? 줄어드는 게 좋지. 이해되냐? 그럼 실업자가 한 사람 생긴다는 거는 회사 입장에서 돈이 나간다는 거거든. 보험회사 입장에서. 이해되지? 그러니까 이 상호 의존성이라는 얘기는 실업이 증가한다는 걸 전제로 얘기하는 거야? 감소한다는 걸 전제로 얘기하는 거야? 증가한다는 거를, 실업이 증가한다는 거를 전제하는 거거든. 도미노 알지? 도미노. 도미노 피자도 있잖아. 도미노 있지. 한 놈이 쓰러지면은 그 뒤에는 연달아 다 쓰러지잖아. 이런 상황이라면 니네가 보험회사면은 이거 고용보험 상품으로 내겠니 안 내겠니? 안 되지. 미쳤어? 그러니까 이제 이거는 사적인 거야 공적인 거야? 공적인 차원이 되는 거죠. 이건 나라가 책임져야 하는 수밖에 없어. 기업은 손을 대려고 하지 않는다 이 말이야. 이해됐지? 자, 그래서 다시 정리하면은 이 강제성이라고 하는 거랑 공익성이라고 하는 게 전체적으로 제 반론의 근거가 되는 말이었다. 자, 그러면 이제 문제에서 4번 문제는 놔두시고 5번 문제로 가보죠. 5번 문제. 자, 5번 문제로 가기 전에 또 슬쩍 한번 봐봐야 되겠네요. 자, 두 번째 질문이죠. 두 번째 질문에 지문 정리하는 것 간단하게 한번 보고 2번 질문에 문제풀이만 하고 잠깐 좀 쉬도록 합시다. 알았죠? 여기까지는 좀 합시다. 좀만 참아주시고. 자, 그러면 칠판에 한번 오른쪽에다가 한번 띄워볼 테니까 같이 한번 보도록 할게요. 오케이. 자, 슬쩍 옆을 보시고. 자, 보이지? 자, 요런 정도. 그러면 이제 화제는 사회보험이었어. 강제적으로 국가가 주도하는 사회보험. 사회보험은 비교성이 이제 두 가지였지. 고소득자의 높은 보험료 어떻게 할 거야? 이렇게 문제 제기하는 거. 두 번째, 보험 시장에 대한 국가의 부당한 얘기하라고 짜증내는 거. 네. 그 다음에 이제 그래서 이 강제성 국가 주도라고 하는 것에서 문제 의식을 보여주는 거야.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이제 차이점 보면은 이렇게 강제성에 대한 문제 제기는 무엇으로 반박했더라? 사회적 연대. 국가 주도에 대해서 반박하는 거는 공익성이라고 하는 가치로 우리가 얘기를 했었어. 이해되지? 자, 여기까지가 이제 지원 분석이었고요. 그러면 이제 다시 계속해서 문제 풀이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5번 문제 가볼까요? 5번 문제. 5번 문제 보시면은 이래서 예전에는 선생님이 인터넷 강의할 때는 촬영 PD가 따로 있었어요. 이렇게. 그래서 다 조정을 해주고 이렇게 있는데 오늘은 되게 창의적인 방식으로 진행을 하고 있어. 1인 기업이야. 선생님 1인 기업. 자, 5번 문제 봐봐. 5번 문제 같은 경우는 일단 이게 뭐라는 걸 알 수 있어. 일단 뭐가 딱 눈에 들어와야 돼? 부도가 딱 보여야 돼. 부도니까 나는 여기에서 일을 더 이상 할 수 있어 없어? 없어요. 이거 무슨 보험과 관련된 거야? 고용보험과 관련된 거지, 그치? 고용보험과 관련된 거야. 자, 그래서 자, 그 밑에 결국은 병이 났고 무료병원에서 치료를 받을 수 있었고 생기비 때문에 간신히 살아갈 수 있었다 이거 아니야. 전부 누가 도와줬어? 회사야 국가야? 국가가 도와줬지. 자, 그래서 적절하지 않은 건 이제 3번 선지 가볼게요. 3번 선지. 3번 선지 가시면은 근거가 되는 건 몇 번째 문단? 4문단. 4문단 4문장 봐봐. 5번 문제는 4문단 4문장. 보고 있지? 자, 거기 딱 보시면은 뭐라고 나왔어요? 민간 보험회사들은 고용보험 상품을 제공하려고 한다, 안 한다? 제공하려고 하지 않는다라고 나와 있거든요. 그래서 부도는 실직이고 실직은 고용보험이야.
그래서 그걸 제공하지 않으려고 하는 민간 보험회사예요. 3번 선지가 바로 답이 되겠죠. 제공하려고 하지 않겠죠. 왜? 도미노 피자. 연쇄적으로 다 실업 상태에 있을 수 있으니까 내가 왜 손해보는데 내가 왜 상품을 만들어내? 이런 얘기예요. 6번 문제 갑니다. 이제 6번 문제는 자, 국민연금 보여야 돼. 국민연금. 이게 이제 사회보험의 하나지, 그치? 그리고 동시에 밑으로 내려가서 고액 상습 체납자 명단이라고 나와 있잖아. 그리고 국민연금법 개정안이라는 게 나와 있어요. 그럼 지금 문제가 되는 게 뭐예요? 이 사람이 내야 될 돈을 안 내는 거야? 가입을 안 하려고 생떼를 쓰고 있는 거야? 이 상황은 가입 여부를 놓고 짜증내는 거야? 아니면은 자, 돈을 낸다, 지급한다, 만다 가지고 얘기하는 거야. 저쪽이 뭐야? 그치? 지급 여부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는 거거든. 그러니까 내야 될 돈을 안 내고 있는 거죠, 그치? 그래서 가입 여부와 관련된 거는 지금 아무런 상관이 없어요. 왜? 강제적으로, 의무적으로 가입하게 돼 있거든요, 자동적으로. 그래서 3번 선지. 사회보험으로 유도한다. 그러니까 민간보험에 가입한 고소득자를 그랬네요. 국민연금은 사회보험이야, 민간보험이야? 사회보험. 국민연금은 사회보험이지. 그러니까 사회보험에 이미 가입돼 있는데 이 가입을 유도한다라고 했으니까 3번 선지가 틀리게 되는 거죠. 납부를 하도록 하는 거야. 납부를 하도록. 그러니까 지금 이 지급이라고 하는 거는 그 가입자 입장에서 그래서 납부를 유도하도록 하는 그런 상황이었다는 거. 자, 일단 이 2번 질문까지만 우리가 보시고 잠깐 쉬었다가 나머지 질문까지 또 이어가도록 합시다.